자, 그래서 오늘 요추의 근육인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근육이 이제 복직근인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복부 근육들이 나올 겁니다. 자, 복부 근육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그 네 가지 근육을 말해요. 복직근, 또 외복사근, 내복사근, 복횡근. 이러한 근육들이 있는데, 자, 이러한 근육들의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이 해부학을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요추라고 한다면은 척추뼈는 뒤에 있지만 복부를 꼭 봐줘야 돼요. 그래서 근육학에서는 이거를 구분을 할 때 가슴과 몸통이라는 단어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추라고 저희가 배우지만 요추 럼버라고 배우면은 뭔가 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가슴과 그 다음에 몸통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말 그대로 몸통이잖아요. 몸통 전반적으로 다 이루는 건 앞쪽에 흉곽이 있는 것이고 뒤쪽에는 흉추와 요추가 있는 것인데 그러한 개념들 속에서 사실 요추를 따로 떼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추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근육이 제일 크게는 복부 근육과 복부 근육과 그 다음에 뭐죠? 이제 척추 근육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근육이 이제 복직근, 렉터스 업도미널리스 복직근이라는 근육인데 이제 복직근 말 그대로 직선 근육이에요. 밑으로 쭉 뻗어져 있는 근육이죠. 그래서 형태가 기시와 정지가 기시점은 이 치골 결합에 있게 됩니다. 치골 결합이 어디죠? 치골 결합은 이 치골뼈 여기를 치골 결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검상돌기라는 거는 이 흉골의 끝에를 검상돌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기 모양의 그리고 여기 위에 흉골이 있겠죠. 흉골체, 그다음 위쪽에 흉골병 이어진 이렇게 쇄골이 이어져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될 건데 이 가장 아래쪽에 있는 뼈 이름이 검상돌기, 칼돌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옆에 5번에서 7번, 5번에서 7번까지의 연골, 이제 갈비 연골에 붙는 근육이 이제 복직근이 됩니다. 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보이는 근육이 사실은요, 복직근이 아니고 외복사근입니다. 외복사근.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복직근을 가장 바깥쪽에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부학을 자세히 보시면 막 자체가 외복사근이 더 바깥쪽에 있습니다. 다만 복직근 섬유가 가장 중간 쪽에 있다라는 게 사실 좀 중요한 이유고요. 그리고 외복사근을 제거를 해보면 그 안에 내복사근이 또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복직근은 사실 내복사근의 안쪽에 있다. 그래서 근육의 깊이로 말하면 사실은 복직근이 이 외복사근이랑 내복사근보다 한 뼘 더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복직근이 나오는 것이고 복직근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게 복횡근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지금 이 복직근만 이렇게 따로 떼보면 방금 저희가 봤던 것처럼 가장 밑에 치골 결합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검상돌기, 그 다음에 갈비뼈의 5번째부터 7번째 갈비 연골에 붙어 있는 해부학을 찾아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기능이 뭘까요? 자, 이 복직근의 기능은 첫 번째, 척추의 굴곡 기능을 한다. 척추의 굴곡이 뭐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복부 운동, 크런치. 자, 크런치라고 하죠. 앞으로 숙이는 거, 아니면 여러 가지 필라테스의 동작들, 몸통을 굴곡한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굽히는 동작들이 누워서는 많이 하게 되겠죠. 복부 시리즈라고 해서 헌드레드라고 하거나 아니면 싱글레그 스트레이트 아니면 더블레그 스트레치 아니면 헬스장에서는 레그 레이즈 이러한 동작들을 할 때 몸통을 움직일 때 레그 레이즈는 다리를 움직이는 거죠.
이제 상체를 움직이는 동작,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복직근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복직근은 복압을 상승시킨다. 사실 복압 상승이라는 단어는 그 복부 근육의 전반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복압이 상승이 되어야지, 복부의 압력이 상승이 되어야지 복부 뒤쪽에 있는 척추의 압력을 증진시켜서 척추가 고정될 수 있는 고정력이 높아집니다. 척추가 고정된다는 말은 안정성이 높아진다는 말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반의 후방 경사를 만든다. 자, 당연하겠죠? 치고를 위쪽 방향으로 당기다 보니까, 자, 치고를 위쪽 방향으로 당기다 보니까 골반 입장에서는 지금 위로 가니까 후방 경사가 되겠죠? 그래서 포스테리어 틸팅의 동작을 하는 것 자체가 복직근을 당연히 써야 되는 동작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언제 많이 활성화되냐? 15도에서 45도. 자, 그러니까 윗몸 일으키기를 하더라도 완전하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초기 각도 한 15도에서 반 정도, 45도까지 그 기간에 복직근이 가장 많이 운동이 되고요. 45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복직근보다는 그 고관절에 있는 장요근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복직근 단련은 완전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초기 각도에서 움직일 때 복직근의 이 어떠한 수축력이 크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복직근이 만약에 짧아지게 된다. 그러면 흉추 후만이 되겠죠. 자, 복직근이 짧다는 얘기는 몸통이 이렇게 굽혀진다는 얘기니까 몸통이 굽혀지면 당연히 이 뒤쪽 등은 굽어지겠죠. 그러니까 등이 굽어지는 흉추 후만은 증가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복부 근육에는 복직근 외에 복사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사근에는 이제 외복사근과 내복사근이 있죠.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 자, 복직근은 말씀드렸듯이 몸통을 굽히는 역할이지만 복사근은 몸통을 회전시키는 역할이거든요. 복사근이 양쪽이 다 사용이 되면 굽히는 역할을 하지만 복사근은 이제 자, 편측 작용이 있잖아요. 한쪽씩 작용을 하게 되면 복사근 같은 경우는 몸통을 회전을 하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전하는 힘에 대해서 저항하는 역할, 우리가 안티 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항회전력, 그러니까 회전하는 힘에 저항하는 힘, 그게 이제 복사근의 역할인데,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복사근보다 복직근이 우세해지는 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트렁크 컬 자체만 엄청나게 많이 하고 몸통의 회전 동작을 소홀히 했다든지 하면 복사근보다 복직근이 더 우세한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우리 몸통의 회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회전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자, 그 말은 이제 척추의 분절의 움직임에 있어서 회전의 힘을 막아주는 역할이 줄어든다. 이거 역시도 척추의 안정성을 감퇴시키고 감소시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직근의 근력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림과 같이 몸통을 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크런치와 같은 동작인데요. 다만 하체를 고정하기 위해서 하체를 일직선으로 쭉 뻗고 골반을 가만히 둔 채로 몸통만 듭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야 되냐? 흉곽이 약간 하강, 그러니까 갈비뼈가 밑으로 약간 내려가는 느낌이 촉진이 돼야 되면서, 그리고 골반을 촉진해보면 골반은 자연스럽게 약간의 후방 경사가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관찰을 해보면 됩니다. 몸통을 우리가 운동 동작 시에 동작을 했을 때 갈비뼈가 밑으로, 네, 자, 갈비뼈가 밑으로 잘 내려오는지, 그리고 골반이 위로 잘 올라오는지, 그러한 느낌을 손으로 느껴보시는 게 복직근에 대해서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할 수가 있고요.